2023년 9월 21일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 군대가 새로 획득해 첫 번째로 배치한 자주포로 첫 번째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가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 21일 폴란드군 제18기계여단 1기갑여단에서 K9 자주포의 첫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18기계화 사단 SNS에는 K9 자주포에서 뿜는 화염 속에 날아가는 포탄이 선명히 보이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처음으로 실사격하는 것이어서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 인근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로 인정받은 K9 자주포의 시전 배치와 첫 실사격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18기계 사단은 동부 지역의 벨라루스 국경과 수도 바르샤바를 방해하는 부대로 평지가 많아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국산 K239 천무, 세계 최강 K9 자주포가 배치돼 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폴란드군은 적들이 접근하기 전에 원거리에서 포병 전력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9 자주포 실사격을 한 노아 데바에서 1시간 거리에 르블린에서 예상치 못한 낯선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지무치 안제차크 참모총장과 일본 자위대 요시다 유시히데 합참의장이 나란히 서서 격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요시다 합참의장이 르블린에 있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단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양국 군대 현대화 계획과 F-35 전투기 훈련 및 경험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 자위대 합참의장이 방문한 가장 큰 이유를 잠수함 수출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엄청난 국방비 증강으로 대량의 무기를 한국에게서 사들이고 있는데 방산 수출하겠다고 천명한 일본은 폴란드는 물론 어떤 나라에게도 무기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어코 실적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폴란드가 요구한 조건에 가장 근접한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업의 자망 시간을 늘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 일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호위함 8척을 수출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에게서 호위함을 사려고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거래가 성공하면 일본 방산장비 수출에 모멘텀을 제공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구상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3월 인니와 일본의 안보회담에서 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의 신형 3,900톤급 모가미급 호위함 8대가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일본과 최종 도입 결정에 이르지 못했고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인내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하는 기사를 쓰면서 일본은 자국의 무기가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고 자만심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해외 방산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고급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본질적으로 유럽, 미국, 러시아의 주요 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신규 진입자가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무기가 생산 측면에서 유럽, 미국 및 러시아의 대규모 제조업체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은 충성도 높은 사용자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후발국이었고 무기의 성능도 뛰어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왜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이탈리아 호위함을 도입하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호위함을 외면한 더 치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일본의 방위 산업은 축소되었고 많은 핵심 기술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수상함도 엔진은 영국 가스터빈을 사용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무기 수출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국제 무기 시장은 무기 자체의 성능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 군사 관계자가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독립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속국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지금 방산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최근 이 질서를 깨뜨리고 그 견고한 벽을 깨며 무기를 파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 선진국을 뛰어넘어 한국이 이뤄낸 가장 대표적인 무기를 K9 자주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주포의 본산이라는 영국에서까지 도입을 검토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무기를 하나라도 팔려고 일본의 합창 무장이 폴란드에 방문했을 때 인근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실사격이 이뤄지면서 극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한국이 최초 K9 자주포를 유럽 국가들에게 팔 때 중국은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끝까지 K9 자주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시점으로 K9이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집트를 대상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는 일본 내 기사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저렴하니까 가격도 성능도, 쓰레기니까 싸다, 그래서 바보 같은 나라가 산다, 무인 항공기에 쉽게 부서질 것 같다. 대부분 한국산 무기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들을 찾자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도 K9 자주포를 살 수 없느냐고 묻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K2와 K9이 우수하다면서 앞으로 동맹국으로서 잘 지내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의 밀리터리 채널 밀리레포에서는 폴란드가 또 한국제 무기 폭매, 폴란드는 한국 무기 산업의 유력 거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ポーランドは新たに韓国製の軽偵察車両 KLTV 約400両と韓国製の K9 サンダージ総榴弾砲のシャーシをベースにした重装甲戦闘車 CBWP 数百両の購入を発表しました。昨年に続く韓国製兵器の爆買いです。近年、驚異的な勢いで軍備の強化、近代化を進めるポーランド。それを支えているのが韓国の軍需産業です。ポーランド国防省は8月14日、韓国のキア自動車が開発製造する軽偵察車両 KLTV400 両の購入を発表します。さらに数百両の重歩兵戦闘車 CBWP の購入も発表します。CBWP は韓国のヒュンダイが開発する K9 サンダー 155mm 自走榴弾砲のシャーシをベースにした戦闘車です。KLTV は2016年に量産、韓国軍に配備が始まった軽戦術車両です。ポーランドは昨年、韓国から K2 ブラックパンサー主力戦車1000両、K9 サンダー 155mm 自走榴弾砲700両、FA50 系戦闘機48機を購入する同国史上最大の137億ドルの武器契約を韓国と結び、世界を驚かせました。特にヨーロッパの主力戦車市場はドイツのレオパルト2が圧倒的シェアを握っていましたが、この牙城を崩し欧州市場に参入できたことは韓国の兵器産業にとっては大きな一歩です。K9 サンダー自走榴弾砲はすでにノルウェーやフィンランド、エストニアなど欧州の複数国に輸出されていましたが、ポーランドへの大量輸出が決まったことで、韓国の榴弾砲市場シェアは 55% から 68% にアップしています。ポーランドがこのように韓国の兵器の大量購入に至ったのは、欧米製兵器と比べ単価が安い上に一定の性能を保持しているというのもありますが、韓国が現地でのライセンス生産、技術移転、共同開発などを許容している点です。今回の KLTV、CBWP もそうですが、K2 戦車、K9 自走砲もそのほとんどがポーランドの現地工場での生産を予定しています。ポーランドが生産拠点になれば、ポーランドとしてもビジネス上大きなメリットがあります。韓国から兵器を購入する上では、ヨーロッパにとっては地理的要因と隣国、北朝鮮の存在が安全保障上のデメリットですが、ポーランドに生産整備拠点があれば、それはクリアできます。韓国はこのほか、トルコの主力戦車アルタイへのエンジン提供が決定しており、これもトルコ国内で生産される予定です。また、トルコでは K9 サンダーの生産、これをベースにした改良型の開発も行っています。
トルコに関しては、地理的に中東、アフリカへの兵器ビジネス拠点になります。韓国は2000年に世界31位の武器輸出国でしたが、今や8位まで上がり、年々兵器の売り上げを増やし、ランキングを上げ、世界の兵器市場を席巻しています。 이 영상에 이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일본도 K9 도입하자. 실적 있어. 부품의 유통 있어. 저렴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 이건 자위대도 도입할 수밖에 없어. K9 자주포는 진짜로 우수하지. 혐한자들 사이에서 생각 없이 부정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성능도 가격도 진짜로 우수하다고 생각해. 일본도 해외 수출할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데. 육상자위대 장비보다 뛰어나지. 뭐 주전자나 군대 놀이가 아니라 진짜로 전쟁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르다. 일본은 좀처럼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럽다. 한국의 육군은 세계 2, 3위 전력.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가 쓰는 자주포보다 K9 자주포가 더 좋다고 인정하며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방산 시장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지만 자위대 전력도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 이치가야에 위치한 방위성과 전국 자위대 주둔지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들여올 방침이다. 일본 자위관은 전국적으로 23만 명 정도 있어 수산물 조달에 나설 경우 상당한 양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